불안한 사람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점점 안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불안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불안한 사람이 만나면 좋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점차 불안이 가라앉을 거예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일관적인 사람이죠. 불안한 사람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상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일관적이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 했는데 실제로 전화가 오고 토요일에 만나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몇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관성이 안정감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오늘은 잘해주다가 내일은 차갑고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엔 멀어지게 되죠. 좋은 사람은 계속 해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란 너무나 예측이 가능해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투명하게 다 보이고 그 생각이 입으로 그대로 나오고 이게 실제로 행동까지 이어지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관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촉이 잘 발달해 있어요. 촉. 뭔가 느낌이 이상하면 바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나 이런 의도였어. 이렇게 대화가 되고 앞뒤 설명이 명확하고 이상한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점점 의심과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난 건강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오늘 예시가 좀 부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을 오래 받은 후에 정신이 건강해지고 나서 만난 사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예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남편이 남친일 적에 거의 10년 전 얘기죠. 옛날에 깻잎 논쟁이 있었던 거 아세요? 깻잎 논쟁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반찬에 깻잎이 여러 장이 겹쳐져 있잖아요. 남친과 그리고 저와 또 다른 여자 이렇게 세 명이 만나고 있을 때 이 여자가 깻잎을 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친이 이 여자한테 깻잎 떼주는 거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이걸로 엄청 논쟁이 된 적이 있었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커플끼리 식사 같이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커플이 있고 그리고 저희 커플이 있고 여기는 남친 친구 여친 그리고 여기는 저 남친 식사하는 자리예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이 여자한테 먹어보라고 밥그릇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만약에 상담 받기 전에 저였다면 아마 집 가는 길에 겁나 싸웠을 것 같아요. 반찬을 왜 올려주냐고. 그렇게 걔가 마음에 들어? 걔랑 사겨.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지금 말투? 상담을 오래 받아서 저는 화가 나도 잘 돌려서 얘기하는 스킬이 생겼어요.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화를 줄어들게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잘 전달을 하느냐 그런 스킬을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가 다정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반찬까지 올려주고 그 정도로 챙겨주는 거는 나 진짜 기분 많이 나빠.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좀 최우선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거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정도로 그러냐?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내가 그랬어? 나 완전 몰랐어. 다음부터 내가 딴 여자 먼저 챙기면 나한테 신호를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친은요. 다른 사람 챙겨주는 게 그냥 무의식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본인과 한 몸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무슨 생각인지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 무의식이었다. 이런 게 이해가 됐어요. 얘가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해가 되니까 어쨌든 불안함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를 했죠? 신호를 준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여자와 만날 때는 뭔가 다정함이 과해진다 싶으면 신호를 줬어요. 그리고 남친은 그걸 고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점점 체화가 돼서
제가 신호 줄 일도 줄어들고 어떨 때는 한 번도 신호를 안 주고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는 오늘 기분 나쁜 거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알아서 너무 잘 처신하고요. 연애할 때도 카톡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잖아요. 보지 말라고. 저는 불안한 사람은 카톡도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불안한 사람은 의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도 카톡 보여달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숨기면은 얘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몰래 보는 것보다 대놓고 보여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카톡 제가 대놓고 보여달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볼 거 없는데 하면서 바로 보여줘요. 실제로도 진짜 별 거 없었고요.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카톡 열어보는데 진짜 너무 재미없어요. 거래처밖에 없고 일밖에 없어요. 어쨌든 본인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면 불안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감정이 폭발해서 상대방한테 다짜고짜 막 서운함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꼬투리 하나 붙잡고 화를 낼 때가 있게 되거든요. 연애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한숨을 푹 쉬거나 아니면 진짜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해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불안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거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도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면 더 불안해져. 왜냐면 불안의 핵심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불안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이게 핵심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불안함을 토로했을 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감정 자체는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죠. 이해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해를 못하느냐, 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신기하게도 이 감정을 이해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안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들거든요. 바뀐 건 전혀 없더라도요. 제가 PMS라고 하죠. 생리장 증후군이 굉장히 심한데 진짜 호르몬의 노예가 된 것처럼 생리 2일 전에 너무너무 사소한 것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친한테 짜증을 팍팍 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음 날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다음날 사과를 해요.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내가 어제 좀 지나쳤네,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친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원래 짜증이 많더라고, 괜찮아.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좀 안심이 됐어요. 왜냐면 남편의 머릿속에는 여자의 디폴트 값이 짜증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그 말은 내가 짜증낸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여자라면 누구나 다 짜증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원래 여자들은 원래 그래 하고 그냥 인정을 해주니까 저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뭐 짜증 한 번 냈다고 화 한 번 냈다고 떠날까봐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럴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불안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안정감으로 찾아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랑은 생각보다 심심해요. 또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늘 비슷한 온도이고 태도도 늘 비슷해요. 애정도 늘 비슷합니다.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잖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큰 안정감으로 찾아오게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느껴지거든요. 특히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화를 낼 때 어떻게 화내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버럭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길에 놔두고 가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무조건 걸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표출하는 게 건강하느냐? 나 좀 화가 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정의 그래프를 그릴 때요. 업과 다운이 심할수록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예측이 안 되고 안정감이 떨어져요. 기쁠 때 방방 뛰고 슬플 때 엉엉 울고 이런 사람보다는 감정의 기복이 좀 적은 사람, 좀 이렇게 기쁠 때도 그저 같이 웃고 힘들 때도 이 하한선이 명확한 사람이 좋아요. 사계절이 모두 비슷한 소나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래야 불안이 잠잠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나를 대할 때 최소한의 어떤 선을 지키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정 기복이 좀 덜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큰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것처럼 크게 아프다거나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나거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은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 불안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같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안정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감정 기복이 좀 적은 사람이 내 옆을 지켜주고 있다면 불안함이 좀 잦아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특징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정 애착 유형의 특징과 매우 비슷해요. 불안한 사람은 불안을 자극하지 않을 안정감이 필요하거든요. 설렘은 오래 안 가요. 하지만 안정감은 건강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고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많은 심리학 책들이 불안한 사람한테 너 자존감을 높여라.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지만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옆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옆에서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안정이 찾아올 거예요. 곁에 있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사람은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느낀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